최근 장보고3 배치2 이번함의 기공식이 개최되며 대한민국의 잠수함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무기체계 개발은 완료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비용적인 측면이나 전력 증강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발생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성능은 물론 개발 속도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기술적 완성도와 생산 인프라, 그리고 숙련된 개발진과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KF-21은 2015년 개발이 시작되어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약 7년이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보고3 배치2 1번함은 작년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1년 만에 2번함의 기공식을 가진 것을 보면 이번 잠수함 사업 역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전략적 접근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에 있어 기술 독립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국내 방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고, 이렇게 축적한 역량이 무기체계의 개발 속도를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4대 방산 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발의 진행이 빠르면 수출 또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2는 기존 우리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보다 체급도 커지고 성능도 발전되었지만 역시 눈에 띄는 것은 수직 발사 장치가 기존 배치원의 6문에서 10문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장보고3 배치2 개발의 진행 상황과 대한민국의 SLBM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한화오션에서 해군 및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3 배치2 이번함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 이번함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배치하여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이번함은 배치1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하여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 역량을 강화하였는데요. 이는 향후 잠수함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배치1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의 추가 국산화 장비를 포함한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며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해질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 품질을 향상시켰는데요. 이번함은 2026년까지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장보고3 배치2 1번함에 이어 2번함 기공식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잠수함 강국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기공식에서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은 장보고3 배치2 이번함의 진화적 발전 성과는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군력 발전과 향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000톤급 대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1,800톤급 손원 1급 잠수함의 후속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크게 배치원, 배치2, 배치3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각의 배치는 기존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장보고3 배치원 사업은 3,000톤급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포함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3척의 잠수함이 진수되었으며 모두 한국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건조한 것으로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장보고3 배치2 사업은 배치1에 이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더욱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갖춘 3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치2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세척의 잠수함의 수주를 모두 따냈는데요. 반면 HD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기업 간의 잠수함 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HD 현대중공업에 배치1 잠수함 한 척을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한화오션보다 단가가 높아 배치2 사업에서는 모든 물량이 한화오션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600톤급 차세대 잠수함으로 기존 배치1급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탑재하여 표적 탐지 및 처리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하여 수중작전 지속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의 수중작전이 가능해져 작전 범위와 생존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배치1급 잠수함인 도산한창호함보다 덩치가 커지고 길이와 중량이 증가되었는데요. 배치2 잠수함의 설계는 길이 89m, 폭 9.6m로 배치1급의 83.5m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은밀성과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장 부분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의 숫자가 배치1의 6문에서 10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재래식 잠수함에서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보고3 배치2의 수직 발사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또한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잠수함도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예산 낭비라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의 첫 번째 근거는 SLBM은 본래 핵탄두를 장착하여 적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 반해 한국 잠수함은 핵탄두 대신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SLBM을 운용하는 것은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며 이는 핵 억지력 측면에서 큰 결점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SLBM은 그 파괴력이 핵탄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탄두 중량을 3톤으로 증대시켜도 전술 핵탄두에 비해 매우 낮은 위력이라 전략적 무기로서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SLBM과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간의 전술적, 전략적 활용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도 있는데요. SLBM의 개발과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SLBM은 그 효과가 핵탄두에 비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발사체 개발 및 운용에 드는 비용은 매우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하는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 체계가 과연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매우 편협한 사고에 국한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SLBM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LBM 기술은 개발과 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출, 점화, 비행 등의 모든 단계에서 높은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SLBM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고 충분히 테스트하여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LBM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실제 핵무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미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SLBM 기술을 줄기차게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잠수함에 SLBM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국들의 전략적 선택에 많은 변수와 혼돈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SLBM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군사기술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 시장에서도 유리한데요. 몇 개 나라를 제외하면 핵 잠수함을 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국이 SLBM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군사적 자립성을 확보하며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며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LBM 기술의 사전 확보는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기존 배치1급 잠수함 대비 성능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잠수함 기술의 발전은 대한민국 해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고 미래의 다양한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2일 폴란드 잠수함 수출 영상입니다. 해군과 관련된 소식들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해외 군사 매체 네이벌 뉴스가 얼마 전 KSS 3발트해로 항로를 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며 한국의 잠수함이 폴란드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이벌 뉴스는 한국과 폴란드의 산업 협력 비전을 전하면서 포괄적인 기술 이전, 폴란드 MRO 지원센터, 대학 및 연구시설과의 R&D 협력, 타 사업 협력 강화 등을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최신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잠수함이 유럽 시장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각종 전문 매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산업체가 노리는 잠수함 사업은 폴란드가 주도하는 오르카 사업인데요. 오르카 프로젝트는 1986년에 소련에서 제작한 킬로급 ORP 오르젤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킬로급 ORP 오르젤 잠수함은 배수량 3,200톤급으로 현재 폴란드에서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는 한 척인 잠수함인데요. 1986년 냉전 시대에 제작한 잠수함이라 유지 보수 비용도 비싸고 심지어 제대로 복구하지 못해 선체 곳곳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종종 식별되었습니다. 그만큼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 작업도 쉽지 않은 폴란드의 상황인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대해전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성능이 한참 뒤떨어진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신형 잠수함들에 비해 스텔스 기술 센서는 물론 533mm, 어뢰 6개만을 발사하는 무기 시스템 등이 뒤떨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으로 볼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지정학적 특성상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저지해야 하는 방어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통해 지상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상 전력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군력이 전쟁의 판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마땅한 해군력이 없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 5척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견제를 받지 않는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은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에게 피해를 줬는데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의 타깃이 될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해군을 발트해서 설치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운용이 가능한 잠수함 3척의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무려 3조 원 규모이며 빠르면 올해 7월 상위 세계 업체를 줄이고 2025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 국가를 선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오르카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민 국가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방산의 강호들과 대한민국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는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을 토대로 팀코리아를 구성해 오르카 사업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잠수함 수출이 성사된다면 폴란드 해군은 향후 30년 이상을 운용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의 잠수함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 자부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도전장을 내민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국산화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자체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3,700톤급 배수량의 최신 소음 저감 기술로 적의 소나 시스템에 의한 탐지를 어렵게 만들어 생존성과 기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스텔스 기능의 일환으로 정찰 또는 공격 임무 수행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해 전략적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의 폴란드가 운영하던 ORP 오르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 성능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최신 리튬 전지 체계를 잠수함의 선체 하부 전후방에 280개씩 설치하여 기존 납축 전지에 비해 자망 거리는 160%, 최대 가동 시간은 300% 증가시켰습니다. 작전 지속 능력도 우수하지만 탑재된 무기 시스템 역시 강력한데요. 어뢰 발사관 6개에서 기존 533mm 어뢰 외에도 여러 종류의 어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수직 발사대를 통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잠수함과 동일하게 순항 미사일 발사도 가능하여 육상 목표물에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도 도입 국가들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의 성능은 수주전에 참여한 방산강국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요. 폴란드는 먼저 충분한 수준의 수상 및 수중 속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희망하는데 장보고3 배치2는 약 20노트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수중 속도 20노트는 수주전에 참여한 독일의 타입 212CD 잠수함,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 블랙킹해급 잠수함과 비슷한 수중 속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잠수함이 경쟁 모델의 기동성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수주전에 참여한 잠수함들은 모두 공기 불요 추진 AIP 시스템을 운용 중인 것은 공통적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잠수함들은 납축전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보고3 배치2 잠수함만 유일하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축전지에 비해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국 잠수함도 향후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사무기 체계가 그러하듯 성능을 개량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잠수함을 실전 운용하고 있는 한국과 이제야 배터리를 교체하려는 경쟁 잠수함 중에서 어떤 잠수함의 신뢰성이 더 높을지는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자망 심도는 장보고3 배치2가 타국 경쟁 잠수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3 배치2는 수심 300m까지 자망이 가능합니다. 반면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쟁 잠수함은 수심 200에서 250m 정도의 자망 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깊은 자망 심도는 적의 소나 시스템에 의한 탐지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음파 탐지가 어려워지며 여기에 수온 변화층을 활용하면 소나 음파를 굴절시켜 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자망 심도가 깊을수록 적 공격으로 인한 폭발도 수압으로 인해 충격이 분산되어 잠수함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잠수함의 자망 심도는 생존성을 증대시키고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한국의 장보고3 배치2는 경쟁 잠수함보다 더 우월한 자망 심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서해와 폴란드의 발트해가 작전 환경의 유사성이 크다는 것도 한국의 유리한 요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해저나 염분 등의 수질 조건이 한국의 서해와 폴란드의 발트해가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폴란드의 지형적 조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에게 있어서 한국산 잠수함들은 해군력 강화에 매우 적합한 선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 폴란드와의 방산계약 과정에서 금융지원이나 절충교역 등의 변수가 발생한 것은 아쉬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폴란드와의 추가 방산 계약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폴란드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두 가지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초석 마련과 잠수함 기술력 증명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던 사례가 첫 잠수함 수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폴란드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군사 강국들이 많아 방산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첫 잠수함 수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산 잠수함의 경쟁력을 과시하고 추가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독일, 프랑스 등 대표적인 잠수함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잠수함이 선택을 받는다면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잠수함의 폴란드 진출을 단순히 한국과 폴란드만의 관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유럽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들이 한국을 견제하려는 시점에서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성능만으로 수출에 성공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분명 폴란드와는 수은법 문제 등으로 국내 여론이 부정적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한 척을 수출하면 고급 승용차 2만 대를 판 것과 유사한 경제 효과를 얻는다는 분석처럼 이번 잠수함 사업은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활로와 경제적 이익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투기와 전차를 넘어 잠수함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